이번 시간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는 앱솔루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앱솔루트와 그리고 픽스드에 대한 이런 포지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팝업 데이터를 여기서처럼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CSS를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CSS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일단 팝업이라는 영역은요, 자, 포지션은 앱솔루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좌표는 100픽셀. 자, 그리고 여기서는 패딩 정보, 위드 하이트 정보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 간단하게 화면으로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자, 포지션 언더바 example 2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전 강좌에서는 첫 번째 예시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예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포지션에 대한 이런 학습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 강좌가 되기 때문에 자, 유튜브에서 강좌에 대한 이런 소스를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면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포지션 언더바 example 2.html 문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문서를 한번 열어보면 자, 중간에 있는 영역이 여기에 배치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이런 배치 원리는 원래는 이제 윈도우 상에 배치가 된다라는 것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 원리를 가지고 배치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화면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현재 있는 윈도우에 대한 창을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윈도우 창을 이것처럼 만들어 놓고 자,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들은 여기 이제 지금 한 요 정도의 좌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하게 되면 도식적으로 보여드린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 일단 이제 윈도우 창은 화면에 보이는 그런 구조를 윈도우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레프트와 그리고 이제 탑의 좌표로 배치가 되는 그런 도형이고요. 여기에 대한 클래스 이름은 팝업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된 도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치가 된 방식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해당하는 바디에 대한 내용들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바디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바디에 대한 내용은 하이트가 200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측에 이제 스크롤바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스크롤하게 되면 자, 처음에는 이제 윈도우를 기준해서 배치가 됐지만 하지만 현재 실려 있는 공간은 바로 이렇게 전체 공간에 실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처럼 현재 있는 문서의 크기를 우리는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배치가 되는 원리는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윈도우에 배치가 되지만 하지만 배치가 된 이후에는 바로 도큐먼트에 실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한 배치 원리는 포지션 픽스드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앱솔루트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자, 포지션 픽스드 방법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배치되는 원리는 윈도우 선상에 배치되는 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스크롤 내리더라도 해당 고정 위치로 가고 있죠. 자, 이런 데이터를 보통 이제 픽스 포지션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위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실험적인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은 다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배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디자인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먼저
자, 공간 위에 떠 있는 구조들 중에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타입들이 있죠. 이런 고정된 있는 타입들을 우리는 픽스드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지금처럼 공간을 움직이는 원활한 영역들을 보통 포지션 앱솔루트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팝업으로 뜨는 공간들, 자, 마우스 올리게 되면 뜨는 공간들은 이게 앱솔루트죠. 그죠?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공간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도큐먼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로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팝업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자,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김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픽스 팝업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픽스드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 봤을 때 크기를 400으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600으로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공간 여백이 저희가 패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크기가 20씩 증가가 되는데요. 이는 산술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따라서 우리가 만들 때는요, 여기에 따른 좌표를 만들 때 박스 사이징을 보통 쓰고 있죠. 박스 사이징을 써서 보더 박스로 쓰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크기가 400, 600으로 잡히는 그런 방법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간단한 배치 원리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픽스드 팝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왼쪽 좌표를 기준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중앙 팝업을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픽스 팝업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겠죠. 자, 중앙에 배치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50%라는 이런 퍼센트 단위를 보통 쓰게 되는데요. 자, 5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왼쪽과 상단에 50%라는 정보를 입력해서 배치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쓰게 되면 중앙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이는 저희가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왼쪽 상단점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자, 왼쪽에 50%, 상단에 50%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중점으로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왼쪽 상단점으로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중앙으로 팝업이 배치되고자 할 때 왼쪽으로는 200픽셀 정도 현재 있는 가로 크기의 절반만큼이 이동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으로 지금 600이니까요 300 정도는 이동이 돼야 배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진 정보를 입력할 때, 자, 마진 레프트는 마이너스 200 해당하는 크기의 절반만큼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 탑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00픽셀 입력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가로 크기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면 이는 저희가 왼쪽 상단점이 레프트 탑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는 가로 크기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추천드리는 정보가 저희가 트랜스폼이라는 정보를 사용해서 중앙 정보대로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CSS3의 기법으로, 자, 트랜스폼, 자, 트랜스레이트라는 게 있죠. 트랜스레이트, 좌표를 입력시키게 되면 왼쪽으로 50%를 마이너스만큼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상단으로 마이너스 50%만큼 입력시키면, 그러면 이게 정보가 더 좋은 이유가 우리가 정확한 가로 크기를 모를 때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방식으로 입력시키면 훨씬 더 옳은 그런 수치 정보로서 입력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입력시키면 마찬가지로 중앙으로 배치되는 그런 화면을, 팝업을 볼 수 있는 거죠.